제발 좀 도와주세요. 사람이 죽어가요. 손흥민 선수를 보기 위해 LA 경기장을 찾은 한 영국 팬. 그는 경기가 한참 무르익어 갈 때 가슴을 움켜쥐고 그대로 관중석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수만 명의 함성에 묻혀 누구도 그의 상태를 몰랐던 그때, 그 순간 관중석 끝에서 가방도 없이 달려온 한 여성. 그녀는 바로 손흥민의 전담 주치의였습니다. 맨손으로 심장을 누르고 입으로 숨을 불어넣은 그녀의 행동에 현장에 있던 의료진조차 경악했는데요. 또한 그냥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기에 CNN 뉴스도 단독으로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과연 그 남성은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손흥민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더 널리 퍼져 손흥민 선수를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진짜 월드클래스라 생각하신다면 월클, 손흥민 주치의도 월드클래스라고 생각하신다면 최고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리처드 존스, 61살의 영국 런던 거주자입니다. 평생 토트넘 팬으로 살면서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보기 위해 이곳 로스앤젤레스까지 날아왔습니다. LA 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입국 게이트에서부터 사람들이 모두 같은 색깔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붉은색 유니폼, 붉은색 머플러, 붉은색 모자까지. 마치 붉은 파도가 공항을 휩쓸고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에서 옆에 선 젊은 한국인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손흥민 보러 오셨나요? 런던에서 왔어요. 네. 그를 보러 왔죠. 그 순간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같은 편을 만난 것처럼 기뻐하며 저에게 작은 태극기 스티커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거 붙이고 가세요. 오늘 우리 모두 한 팀이에요. 공항에서 나오는 길, 택시 기사도 붉은색 목도리를 목에 두르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손흥민 관련 뉴스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기사는 백미러로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오늘 도시 전체가 축제예요. 당신 같은 분들이 6만 명이나 왔다던데 진짜 대단하네요. 6만 명. 그 숫자가 실감나지 않았는데 BMO 스타디움에 가까워질수록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경기장까지 아직 5km나 남았는데도 길 양쪽으로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김치를 파는 포장마차, 한국 국기를 파는 노점상,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자말이라는 이름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운영하는 푸드트럭이었습니다. 김치 핫도그 1시간 대기. 간판에 그렇게 써 있는데도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줄에 섰습니다. 앞에 선 아주머니가 뒤돌아보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처음 와보세요. 우리 손흥민 선수 보러 오셨죠? 네. 런던에서 왔어요. 어머. 그럼 진짜 팬이네요. 런던에서까지 와주시다니. 고마워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그저 한 선수를 보러 온 영국인일 뿐인데 이 사람들이 저를 마치 가족처럼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김치 핫도그를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혀끝에 퍼졌습니다. 이런 맛은 런던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맛있죠? 우리 음식이에요. 자말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앞치마에도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경기장에 다가갈수록 사람들의 함성이 더 커졌습니다. 아직 경기 시작까지 5시간이나 남았는데도 북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한민국 외치는 소리와 손흥민 하는 목소리가 번갈아 들렸습니다. 영어와 한국어가 뒤섞인 응원가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이 거대한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런던에서 토트넘 경기를 볼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경기장 입구 근처에 도착했을 때 경찰들이 확성기로 계속 안내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입장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위해 질서를 지켜주세요. 하지만 사람들의 들뜬 기분을 막을 수는 없어 보였습니다. 공기 자체가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입고 있는 유니폼, 흔들고 있는 깃발, 들고 있는 피켓까지 모든 것이 붉었습니다. 그때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나가던 경찰관의 무전기에서 흘러나온 목소리였습니다. 입장 통제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진짜 사고 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 어깨에 앉아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이 한국어로 된 응원가를 목 놓아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국경도, 언어도, 나이도 상관없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입장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든이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는데 그분도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계셨습니다. 젊은 커플들이 서로 얼굴에 태극기를 그려주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네요. 옆에 선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이런 날이 또 언제 올까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뛰는 걸 보는 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손흥민은 그냥 축구 선수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가족 같은 존재구나. 그리고 저 같은 외국인까지도 그 가족 안으로 끌어안아 주는구나. 드디어 입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 속도가 생각보다 느렸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리는 시간도 축제의 일부인 것처럼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들고 온 건지 북을 치는 사람들, 메가폰으로 응원가를 선창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에 맞춰 따라 부르는 수천 명의 목소리. 저도 모르게 그 목소리에 제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가사는 정확히 몰랐지만 멜로디를 따라 흥얼거렸습니다. 런던에서 혼자 경기를 보던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경기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소음이 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리가 한 사람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1시간 뒤 저는 이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을 맞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경기장 안은 그야말로 붉은 바다였습니다. 4만 명이 넘는 관중이 모두 같은 색깔 옷을 입고 있으니 마치 거대한 붉은 파도가 물결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좌석을 찾아가며 이 광경에 압도당했습니다. 좌석 번호는 117번 B구역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경기장에 가까운 자리였습니다. 제 옆에는 한국에서 온 젊은 아버지와 7살쯤 되어 보이는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작은 태극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도 손흥민 좋아해요? 아이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발음이 서툴렀지만 귀여웠습니다. 물론이지. 아저씨는 런던에서 왔단다. 손흥민을 보러 말이야. 그러자 아이 아버지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손흥민을 너무 좋아해서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훌륭한 선수죠. 그때 스피커에서 선수 입장을 알리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순간 경기장 전체가 폭발했습니다. 4만 명이 동시에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쏜, 쏜, 쏜. 제 심장도 그 리듬에 맞춰 뛰기 시작했습니다. 흥분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런던에서 경기를 볼 때와는 차원이 다른 에너지였습니다. 드디어 손흥민이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함성이라는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마치 비행기가 이륙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제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너무 흥분해서인지 숨이 약간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차분할 수 있겠습니까? 손흥민이 관중석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저를 직접 보고 인사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도 모두 미친 듯이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소니, 소니.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걸 듣고 저도 따라했습니다. 소니.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가 뜨끈해지더니 숨이 막혔습니다. 처음엔 너무 흥분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가슴을 꽉 쥐는 것 같은 아픔이 몰려왔습니다. 왼쪽 팔까지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런 아픔은 처음 느껴보는 거였습니다. 아,
아, 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함성이 너무 커서 제 작은 신음소리는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옆에 앉은 아이 아버지를 불러보려고 했지만 그분도 경기장을 바라보며 열심히 응원하고 계셨습니다. 아이는 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작은 손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숨이 점점 더 가팠습니다. 가슴이 무거운 돌덩이로 눌린 것 같았습니다. 진땀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손흥민이 공을 잡았습니다. 경기장이 또다시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뛰어올랐습니다. 저도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도와주. 겨우 소리를 냈지만 아무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수만 명의 함성이 제 목소리를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의 모습도, 붉은 유니폼들도, 휘날리는 깃발들도 모두 흐릿해졌습니다.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제 오른손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왼손은 의자 팔걸이를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점점 앞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아버지, 저 아저씨 왜 그래요? 옆에 앉은 아이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아이 아버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대답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손흥민이 또 공을 잡았습니다. 관중들이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제 앞에 앉은 사람들도 모두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의식을 잃었습니다.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계단을 굴러 떨어졌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멈추지 않고 계속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쿵, 쿵, 쿵. 제가 떨어지는 소리도 관중들의 함성에 묻혀버렸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자리에 사람들이 놀라며 비켜섰지만 대부분은 경기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맨 아래 통로에서 멈췄습니다. 제 몸이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손흥민 유니폼이 찢어졌고 제가 아껴서 가져온 토트넘 머플러가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경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관중들의 함성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쓰러진 바로 그 순간에도 손흥민이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에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제 주변으로 몇 명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둡고 시끄러워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의사 없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마저 관중들의 응원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제 심장이 멈춰가고 있다는 걸 그 순간에는 몰랐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조용해지고 있다는 것만 느꼈습니다. 마치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라디오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여전히 들리고 있었습니다. 수만 명이 함께 부르는 그 이름. 손흥민. 그게 제가 의식을 잃기 전에 들은 마지막 소리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그 선수의 이름이었습니다. 런던에서 이곳까지 날아와서 듣고 싶었던 바로 그 함성이었습니다. 제가 쓰러진 순간, 시간은 정확히 오후 7시 12분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심장마비 환자에게는 4분이라는 골든타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뇌사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였죠. 하지만 그 순간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쓰러진 맨 아래 통로는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모두가 경기에 집중하느라 아래쪽은 신경 쓰지 않고 있었거든요. 제가 굴러 떨어진 소리도, 제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도 쉽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처음 저를 발견한 건 청소 담당 직원이었습니다. 마리오라는 이름의 50대 멕시코계 남성이었죠. 그는 경기 중에 화장실 청소를 하러 다니던 중이었습니다. 마리오가 스페인어로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에는 술에 취해서 쓰러진 줄 알았다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제 얼굴을 보는 순간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호흡도 거의 멈춘 상태였습니다. 마리오는 즉시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117번 구역 아래쪽 통로에 쓰러진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무전기 너머로 들려온 대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지금 경기 중이라 의료진이 모두 대기석에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마리오는 그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는 제 목에 손을 댔습니다. 맥박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마리오가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관중석의 함성이 너무 커서 그의 목소리는 파묻혔습니다. 그때 손흥민이 골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경기장 전체가 다시 한번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트기 엔진 소리 같았습니다. 마리오는 필사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했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가서 가장 가까운 관중에게 말했습니다. 의사 아세요? 의사. 하지만 그 사람도 경기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오가 팔을 잡고 흔들어야 겨우 돌아봤습니다. 뭐라고요? 아래 사람이 쓰러졌어요. 의사가 필요해요. 그제야 그 사람이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의사 계세요? 응급 상황이에요. 하지만 경기장의 소음 때문에 그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명이 고개를 돌렸지만 대부분은 경기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분, 2분. 마리오는 다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호흡이 완전히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배운 심폐소생술을 기억해내려고 했습니다. 몇 년 전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받은 교육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흉부 압박, 흉부 압박. 마리오가 중얼거리며 제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몇 번 눌러봤지만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보안요원인 제임스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심장마비인 것 같아요. 의료진은 언제 와요? 아직 연락이 안 돼요. 경기 때문에 모든 통신이 복잡해져서. 제임스도 심폐소생술을 시도해봤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가슴을 누르는 깊이도 속도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안 돼. 숨을 쉬지 않아. 마리오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입에 귀를 대봤지만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관중석에서 더 큰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손흥민이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환호성이 이 상황에서는 더욱 절망적으로 들렸습니다. 제임스가 다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의료진이 당장 필요해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내겠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빨리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리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제 가슴을 눌렀습니다. 하나, 둘, 셋. 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뛰어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운동화가 콘크리트 바닥을 치는 소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비켜주세요.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게 생명을 되돌려줄 사람이 막 도착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한국에서 배운 응급의학 지식으로 저를 살려낼 거라는 것을 말이죠. 4분의 골든타임 중에서 이미 3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단 1분뿐이었습니다. 엔젤라 리 박사는 그날 손흥민의 전담 주치의로 경기장에 와 있었습니다. 38살의 한국계 미국인인 그녀는 UCLA 의대를 졸업한 후 응급의학과에서 15년간 일해왔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연수를 받으며 배운 골든타임 응급처치법은 그녀의 자랑이었습니다. 경기장 VIP석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그녀는 아래쪽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누군가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건 응급 상황이야. 그녀는 즉시 알아챘습니다. 15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며 키운 직감이었습니다. 가방도 챙기지 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구단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응급 환자가 있어요. 그녀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VIP석에서 117번 구역까지는 30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라톤 선수처럼 달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머릿속으로 응급처치 절차를 점검했습니다. 기도 확보, 호흡 확인, 순환 확인, 심폐소생술. 한국에서 배운 3분 규칙이 떠올랐습니다. 심장마비 후 3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지 않으면 뇌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켜주세요. 의사입니다. 그녀가 소리치며 사람들 사이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마리오와 제임스가 놀란 표정으로 물러섰습니다. 제 모습을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전형적인 심장마비 증상이었습니다. 청색증으로 변한 입술, 의식 잃은 상태, 그리고 거의 감지되지 않는 호흡. 언제부터 이 상태였어요? 한 3분 전쯤요. 마리오가 대답했습니다. 3분. 아직 늦지 않았어. 그녀는 즉시 제 목에 손을 댔습니다. 경동맥을 찾아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매우 약하지만 아직 뛰고 있었습니다. 맥박 있어요. 하지만 매우 약합니다. 그녀는 재빨리 제 기도를 확인했습니다.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입 안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한 후 바로 인공호흡을 시작했습니다. 관중석의 함성이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호흡 소리와 맥박 소리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2번의 인공호흡 후 흉부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을 가슴뼈 아래쪽 3분의 1 지점에 정확히 위치시켰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대로 5cm 깊이로 분당 100회 속도로 압박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녀가 숫자를 세며 리듬을 맞췄습니다. 15년간 수없이 반복한 동작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30번의 흉부 압박 후 다시 2번의 인공호흡. 그녀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생명을 불어넣는 숨결이었습니다. 마리오와 제임스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이런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처음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달라요. 제임스가 중얼거렸습니다. 앞서 자신들이 한 서투른 심폐소생술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엔젤라 박사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흉부 압박의 깊이와 속도가 일정했고 인공호흡도 적절한 양의 공기를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아직 반응이 없었습니다. 응답하세요. 그녀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꺼풀은 여전히 감긴 채였습니다. 다시 심폐소생술을 계속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강하게 흉부를 압박했습니다. 한국 의대에서 배운 대로 때로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관중석에서 또 다른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손흥민이 슈팅을 시도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제게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가슴이 올라와요. 마리오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엔젤라 박사는 다시 제 목에 손을 댔습니다. 맥박이 조금 더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계속해야 해요.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30번의 흉부 압박, 2번의 인공호흡을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생각보다 체력을 많이 소모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한국에서 배운 대로 끝까지 해야 해. 그때였습니다. 제 입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매우 작은 소리였지만 그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들었어요? 지금 기침했어요. 그녀가 마리오와 제임스를 향해 말했습니다. 두 사람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 다른 작은 기침 소리. 그리고 제 가슴이 조금 더 뚜렷하게 오르내렸습니다. 살아나고 있어요. 엔젤라 박사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습니다. 3분간의 사투 끝에 드디어 반응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는 신호였습니다. 제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흐릿했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희미한 불빛들이 번져 보였고 사람들의 얼굴은 윤곽만 겨우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깨어나셨어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안도가 묻어난 목소리였습니다. 앞서 제게 생명을 불어넣어준 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입을 움직여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이 마치 사막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겨우 작은 소리만 낼 수 있었습니다. 손. 제가 중얼거린 첫 번째 단어였습니다. 손흥민의 이름이었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들었던 그 이름이 저절로 입에서 나왔습니다. 엔젤라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손흥민이요. 지금도 뛰고 있어요. 당신이 그를 보러 온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려고 했지만 목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눈으로만 그렇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여전히 관중들의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경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오랫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던 걸까요? 물. 제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마리오가 어디선가 물병을 가져왔습니다. 엔젤라 박사가 조심스럽게 제 머리를 들어 올려 물을 한 모금 마시게 해주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조금씩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제 주변 상황도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한 5분 정도 의식을 잃으셨어요. 심장마비였습니다. 압젤라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심장마비. 저는 놀랐습니다. 평생 큰 병 없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괜찮으세요. 하지만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그때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구급차가 이미 출발했어요. 곧 도착할 거예요. 구급차. 그 말을 들으니 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저는 정말로 죽을 뻔했던 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엔젤라 박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아직 약했지만 진심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살려주신 거죠?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있지 못했을 거라는 것을요. 그때 관중석에서 더 큰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뭔가 중요한 장면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경기장을 바라봤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몰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멀리서였지만 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그 선수가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엔젤라 박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의식을 잃은 사이에도 그는 계속 뛰었어요. 마치 당신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다는 듯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물론 손흥민이 저를 알 리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엔젤라 박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해 볼게요. 그녀는 제 손목을 잡고 맥박을 재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입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 위에 조심스럽게 옮겨졌습니다. 들것에 누워서 위를 바라보니 경기장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전광판과 조명이 밤을 낮처럼 밝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구급차로 옮겨지는 동안에도 관중들의 함성은 계속 들렸습니다. 제가 쓰러졌던 동안에도, 제가 의식을 되찾는 동안에도 경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저는 주머니를 더듬어 봤습니다. 손흥민 유니폼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쓰러지면서 찢어졌지만 여전히 그의 이름과 번호가 선명했습니다. 이걸 보고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앞에 앉은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운이 좋았습니다. 엔젤라 박사 같은 전문가가 바로 근처에 있었던 것. 그리고 그분이 주저하지 않고 저를 도와준 것. 모든 게 기적 같았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저는 창문 너머로 경기장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 선수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을 보러 왔다가 죽을 뻔했지만 한국계 의사의 도움으로 다시 살아난 영국인의 이야기 말입니다. 손흥민. 저는 다시 한번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심전도, 혈액 검사, 흉부 엑스레이까지. 다행히 심장에 큰 손상은 없었고 일시적인 부정맥으로 인한 실신이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도한 흥분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당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며칠간은 안정을 취하시고 약물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죽을 뻔했지만 큰 후유증은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병실에서 쉬고 있는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존스 씨, 면회객이 오셨는데요. 면회객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곳에서 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요. 엔젤라 리 박사님이세요. 괜찮으시면 잠깐 뵙겠다고 하시는데요. 물론이죠.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을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엔젤라 박사가 들어왔습니다. 경기장에서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선물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덕분에 괜찮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녀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경기는 끝까지 보셨어요? 아니요. 여기 오는 바람에.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2대1로 이겼어요. 손흥민이 한 골 넣었고요. 제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골을 넣었다고요? 네. 후반 30분쯤이었어요. 정말 멋진 골이었어요. 저는 아쉬웠습니다. 그 장면을 보지 못한 게 너무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뻤습니다. 제가 그렇게 응원했던 선수가 골을 넣었다니요. 그런데 말이에요. 엔젤라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경기 끝나고 손흥민 선수가 구단 관계자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그분은 괜찮으신가요? 라고요. 정말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네. 누군가 관중 중에 응급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나 봐요. 걱정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안젤라 박사가 선물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잠깐이지만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를요? 손흥민 선수요.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흥민이 저를 만나러 온다고요? 정말인가요? 네. 팬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잠깐 들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급히 거울을 보았습니다. 머리가 엉망이었고 병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제가 그렇게 존경하는 선수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좀 정리하고. 괜찮아요. 그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그때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오셨는데요. 제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손흥민이 들어왔습니다. 직접 보는 그는 생각보다 키가 크고 인상이 온화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저는 너무 감격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꿈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았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다행이네요. 진짜 걱정했어요. 손흥민이 꽃다발을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런던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멀리서 와주셨네요. 당연히 와야죠. 소니를 보기 위해서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고마워요.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제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요. 오늘 골 넣으셨다면서요? 축하드려요. 감사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당신이 무사해서 더 기뻐요. 그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이 선수가 얼마나 진심으로 말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소니를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손흥민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저를 뛰게 합니다. 진심으로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드디어 영웅을 만났다. 토트넘의 영웅을 만났어. 다음 날 아침, 제가 깨어났을 때 병실은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복도에서 웅성거리고 있었고, 의사들까지 제 병실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존스 씨,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요.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BBC, CNN, 그리고 한국 언론사들까지 모두 당신 이야기를 다루고 싶어 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뭘 특별한 일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그때 엔젤라 박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온종일 전화가 와요. 도대체 왜 그런 거죠? 어제 일이 소셜미디어에 퍼졌어요. 손흥민 경기 중 심장마비 환자 구조 이런 식으로요. 그녀가 핸드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로 여러 뉴스 사이트에서 저희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BBC에서는 그를 살린 건 한국의 골든타임 응급 매뉴얼이었다라는 헤드라인까지 달았어요. 저는 신문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심장마비로 쓰러졌고 엔젤라 박사가 한국에서 배운 응급처치법으로 저를 살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골든타임 매뉴얼이요? 네. 제가 서울대병원에서 연수받을 때 배운 건데 심장마비 후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게 당신을 살렸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살아난 건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의학기술과 한국계 의사의 전문성, 그리고 손흥민이라는 연결고리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하실 생각 있으세요? 엔젤라 박사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뭘 말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경험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저를 도와준 마리오 씨나 제임스 씨에 대한 이야기도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저를 도와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표할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해보죠. 이틀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인터뷰 장소인 BMO 스타디움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쓰러졌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BBC 기자와 카메라 스태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엔젤라 박사도 함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왜 유니폼을 입으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건 손흥민 덕분이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의 팬들이 만든 분위기, 그 열정이 저에게도 전해졌거든요. 포기하지 않는 힘을 준 거죠.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경험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런던에서 온 이유, 경기장의 분위기, 그리고 갑작스러운 심장마비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가장 먼저 한 말이 소니였어요. 손흥민의 이름이었죠. 그만큼 그 순간까지도 그에 대한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엔젤라 박사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응급의학이 실제로 생명을 구하는 순간이었어요. 특히 골든타임 4분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인터뷰 후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BMO 스타디움 측에서 제가 쓰러졌던 117번 B구역 좌석을 리처드 존스 존으로 명명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명예석으로 지정하겠다는 뜻인가요? 네. 앞으로 이 좌석은 생명의 소중함을 상징하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될 거예요. 경기장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직접 엔젤라 박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저도 함께 자리에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정중히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그 팬을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엔젤라 박사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수님의 복이에요. 손흥민 선수와 함께 일할 수 있어 제가 더 영광이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손흥민, 엔젤라 박사, 그리고 저.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후에 이 사진은 LA 시청 로비에 전시되었습니다. 생명을 구한 기적의 순간이라는 제목과 함께요. CNN에서는 앵커가 이렇게 멘트했습니다. 그는 골을 넣고 도시를 구하고 생명까지 살렸다. 물론 직접적으로 저를 구한 건 엔젤라 박사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만들어낸 연결고리, 그 특별한 인연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새로운 관점으로 축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경기 결과가 아니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런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완전한 회복을 확인받았고 의사들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엔젤라 박사였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그녀와 함께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손흥민이었습니다. 선수님은 어떻게? 마지막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런던까지 안전하게 돌아가세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선수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선수님 덕분에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당신 같은 팬들이 있어서 제가 더 열심히 뛸 수 있거든요. 그때 엔젤라 박사가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뭔가요? 열어보세요. 상자 안에는 그날 밤 우리 3명이 함께 찍은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3사람의 사인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사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열정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손흥민. 엔젤라 박사의 사인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생명은 소중합니다. 함께 지켜나가요. 닥터 안젤라. 저는 너무 감동받아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필요 없어요. 손흥민이 말했습니다. 대신 건강하게 사세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또 경기 보러 오세요. 물론이죠. 이제 저에게는 특별한 좌석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 웃었습니다. 117번 B구역. 이제 리처드 존스 존이 된 그 자리 말이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문 너머로 LA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저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던 이 도시가 이제는 제 인생을 바꿔놓은 특별한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엔젤라 박사였습니다. 무사히 도착하시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는 것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공항 대기실에서 탑승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그날 밤의 모든 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채운 붉은 물결, 손흥민의 이름을 외치는 수만 명의 목소리, 그리고 그 함성 속에서 조용히 꺼져가던 제 생명. 만약 엔젤라 박사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녀가 한국에서 배운 응급처치법을 모르고 있었다면? 만약 마리오와 제임스가 저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모든 것이 기적 같은 우연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LA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 어딘가에 BMO 스타디움이 있고 제 이름이 새겨진 좌석이 있을 것입니다. 런던에 도착한 후 처음으로 한 일은 토트넘 홈구장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기분으로 경기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인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축구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이죠. 여러분이 응원하는 그 선수는 단순히 공을 차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언제 스포츠가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셨나요? 제게는 그날 밤,
BMO 스타디움의 117번 B구역에서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아온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으셨다면,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의 천사가 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